소형 SUV부터 차박을 할 수 있는 대형 SUV, 그리고 고성능 스포츠 SUV까지 우리는 이미 SUV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국 SUV 역사를 최초로 쓰기 시작한 상징적인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이은 회사의 악재와 악수로 씁쓸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금은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한때 대학생들의 로망인 동시에 젊음의 아이콘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대한민국 정통 오프로더. 오늘의 이야기,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있는 국내 최정수 모델, 한국인은 할 수 있다, 쌍용 코란도입니다. (1969년) 신진자동차공업이 미국 자동차 회사 카이저와 기술 제휴를 맺고 지프 CJ5를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신진지프라는 이름으로 코란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세대 신진지프는 70년대 당시 군사정권의 관용차로 널리 이용되었고, 이후 신진자동차는 1974년 카이저를 인수한 AMC와 손을 잡고 합작법인 신진지프 자동차를 설립했지만, 수출 문제와 판매량 부진 등의 문제로 불화가 일어나면서 두 회사는 얼마 가지 못해 갈라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진자동차는 지프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1세대 신진지프 모델은 단종되게 됩니다. 신진자동차는 거화자동차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신진지프 모델은 1983년부터 거화코란도라는 이름으로 출시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국인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코란도의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이죠. 그러다 1984년 거화자동차가 부도 처리되면서 동아자동차가 거화를 인수하게 되었고, 2년 뒤 쌍용그룹이 동아자동차를 다시 인수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쌍용 자동차가 됩니다. 쌍용차는 코란도 회밀리 모델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코란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2세대 코란도가 단종된 이후 199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새롭지 않은 것은 이름뿐이다 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1996년 뉴 코란도는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정통 지프차의 스타일을 살리면서 승용차의 디자인 요소를 잘 조합시켜 당시 매우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뉴 코란도는 말 그대로 황금빛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현재도 이 디자인의 코란도에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뉴 코란도의 대박으로 9년간 누적 판매량 36만 대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하던 쌍용은 2005년 갑자기 코란도를 단종시키면서 후속 모델 액티언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적응 안 되는 괴이한 디자인의 액티언은 지금도 쌍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거론되는데요. 저도 못생겼지만 얘는 진짜 못생긴 것 같습니다. 진짜 못생겼거든? 야, 내 친구가 얼마나 이쁜데! 너 얘랑 닮았어! 이런 씨발이 어떻게 늑대장이랑 비교를 해! 그래, 빨리! 액티언은 결국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다 5년 만에 단종이 되었고, 쌍용은 다시 한번 코란도에게 기회를 넘겨줍니다. 3세대 코란도의 단종 6년 뒤인 2011년 코란도는 4세대 모델 코란도C로 부활하게 됩니다. 포니를 디자인했던 조르제트 주제아로가 담당한 디자인이기도 하죠. 전세대의 코란도는 각지고 투박한 느낌이었다면, 코란도C는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도시명 SUV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코란도C는 2009년 최악의 위기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쌍용차를 재기시켜준 모델이기도 합니다. 초대박 수준의 판매량은 아니었지만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었고, 2015년 소형 SUV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쌍용의 야심작 티볼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쌍용차 정상화에 나름 공헌을 한 모델이죠. 하지만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투싼과 스포티지가 너무 강력했고, 경쟁 차종들은 모두 풀체인지를 거치고 있을 때 8년간 페이스리프트만 진행하다 모델의 노후화가 너무 심해져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단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출시된 풀체인지 모델 뷰티풀 코란도입니다. 코란도C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주행 질감과 승차감에 반자율주행 옵션까지 탑재해 동급 SUV에 밀리지 않는 상품성을 갖추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티볼리로 재미를 본 쌍용은 코란도까지 티볼리의 패밀리룩으로 정착시키려고 했고, 패밀리룩 수준이 아니라
티볼리의 전체를 빼다박은 듯한 디자인에 사이즈만 키워 티볼리 중자 티란도 소리를 들으면서 디자인으로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출시 초기에는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경쟁차종 스포티지 투싼과 격차를 좁혀갔지만 투싼과 스포티지가 대대적인 풀체인지를 거치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코란도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고 지금은 월 평균 600대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코란도 이모션은 전기차 모델로 올해 2월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엉성한 디자인과 짧은 주행거리 문제로 판매 난항을 겪을 거라던 우려와 다르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했던 계약 물량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었는데요. 코란도 이모션에 배터리를 공급하던 LG가 갑자기 배터리 공급을 거부하면서 현재는 배터리 수급 문제로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출시 이후 지금까지 고작 100대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고 단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쌍용은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좀 조용히 좀 살자. 이런 좀 오늘은 쌍용의 코란도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코란도는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모델이지만 그 전통과 명성에 비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쌍용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SUV 명가다운 모습을 되찾고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2024년 출시 예정인 KR10이 코란도 부활의 신호탄이 되어서 한국 정통 SUV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코란도였습니다.